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특히 등가 회로와 등가 기호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은 크게 증폭기 영역과 스위치 영역으로 구분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가 특히 증폭기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들어간 증폭기 회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증폭기 회로에 건전지를 연결할 것입니다. 만약에 마이크의 신호를 스피커로 출력하는 것이라면 마이크 부분이 이 입력 전원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크 부분을 통해서 인지된 작은 전압 신호를 크게 증폭시키는, 전압의 크기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때 트랜지스터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때 건전지는 직류 전원이 되겠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호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폭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특히 교류 신호에 대한 증폭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직류와 교류가 더해진 신호에 대한 증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지스터 증폭기 회로에 포함된 트랜지스터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은 특성을 그대로 해석하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을 회로나 기호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와 등가 기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에 우리가 직류 전압을 걸어준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폭기를 우리가 설계할 때 건전지를 넣어주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에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트랜지스터와 컬렉터 사이에는 이렇게 직류 전압이 걸리게 되겠고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도 이렇게 직류 전압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우리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바뀌는 것에 대한 에미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는 바로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대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컬렉터 전류와 에미터 전류도 역시 지수함수적으로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됐을 때 일정한 직류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건전지를 넣어서 일정한 직류 전압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VB는 일정한 전압이 되고 일정한 전압이 됐을 때 에미터 전류는 바로 이 커브상의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즉 에미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시간에 대해서 에미터 전류는 바로 일정한 값이 흐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일정한 값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등가 회로로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되죠? 바로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다. 이렇게 등가 기호상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스 에미터 전압으로 인해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 전류는 바로 베타 IB에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한편 등가 기호는 어떻게 되어 있죠? Dependent Current Source와 이와 같은 전압원이 되어 있죠. 이것은 회로상에서 트랜지스터 같이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지스터가 포함된 회로를 해석할 때 이와 같이 등가 기호를 번번이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등가 기호상에서 바로 우리가 회로를 풀 수가 있겠죠. 등가 기호로 이것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등가 기호로 바꿨을 때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일정한 직류 전압이 걸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직류 전압이 걸렸을 때 베이스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면 컬렉터 전류는 바로 베타 IB에 흐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기호를 똑같이 그려주고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면 그리고 베이스 전류에 대해서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에 흐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직류 등가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지스터의 직류 전압이 이렇게 들어간 데에다가
교류 전압이 플러스 됐다 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에미터에 대해서 직류 전압이 있었는데 직류 전압 VB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교류 전압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이렇게 직류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다가 교류 전압을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류에 대해서 이렇게 교류 전압을 더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교류 전압을 더해주면 직류 플러스 교류가 이와 같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직류만 있을 경우에는 에미터 전류가 이렇게 직류가 흘렀지만 여기에다가 교류 전압을 더해줬을 때 교류 전압이 최대일 때 교류 VB가 최대일 때는 이 최대값 최대 전류 이와 같은 전압이 되겠죠. 최소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쭉 따라가면 최소 전류, 즉 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즉 교류 전압이 이와 같이 흐르면 에미터 전류의 교류값과 직류값이 더해지는데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VB 변동폭이 매우 작다면 이 기울기는 일정하게 되겠죠. 여기다 한번 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델타 VB의 델타 I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베이스 전류와 에미터 전류의 교류 성분이 이와 같이 들어갔을 때 교류 성분 VB에 대해서 I의 변동률은 바로 R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성을 등가 회로로 한번 우리가 구현해 보겠습니다. 등가 회로, 이와 같은 특성을 등가 회로로 구현해 보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우리가 저항을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은 바로 이 교류 전압분의 교류 전류의 변동분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면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류 등가 회로는 매우 회로를 풀 때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알 수 없어서 트랜지스터 특성을 기억하기가 힘들죠. 매우 복잡한 회로 이론을 푸는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등가 기호로 바꿔보겠습니다. 등가 기호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직류 전원에 대해서 베이스 에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들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미터 쪽에 이와 같이 저항 R이가 있다 하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베이스 에미터에 전압이 걸리면 에미터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에미터 전류와 컬렉터 전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 이 같은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사이의 관계는 베타 IB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류 등가기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러면 실제적인 등가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등가 회로가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에 컬렉터 에미터 전압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에미터 전압에 따른 컬렉터 전류의 변동은 일정하게 베타 IB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약간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증가 요인은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이와 같이 저항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저항은 R0다. 즉 컬렉터 저항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겠고요. 이 컬렉터 저항은 IC 컬렉터의 직류 전류분의 얼리 전압 V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요. 등가 기호는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등가 기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NP 트랜지스터의 등가 기호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PNP 트랜지스터도 NPN 트랜지스터와 매우 유사한데 트랜지스터 기호가 바로 이와 같이 에미터 쪽 전류 방향의 화살표가 이와 같이 되고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이와 같이 표시된다면 이와 같이 에미터 쪽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에미터 저항이 이쪽에 표시되고 컬렉터 저항은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동일하게 표시되겠습니다. 이때 베이스 전류가 IB가 이렇게 흐르면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의 교류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의 등가 회로와 등가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회로 해석과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등가 기호와 등가 회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회로 해석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